노년에 성공한다는 건 더 이상 얼마 벌었냐,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덜 아프고 덜 외롭고 아직도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. 오늘 저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이야기로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걸 안 하면 노년이 힘들어집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는 10가지 습관입니다. 이제 이 10가지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에 얹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1. 어르신, 걸을 수 있다는 건 연금입니다. 체력은 자산이다. 72세 은퇴 후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.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나가봤자 뭐해?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.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.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삶을 갈라요. 그날 이후 결심합니다. 내가 적어도 내 몸 하나는 내가 책임지자. 처음엔 하루 2000보 걷기도 힘들었습니다.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만 찾던 분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규칙 하나를 세웠습니다.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걸어 올라가기. 버스를 내릴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집까지 걷기. TV 보기 전에 스쿼트 10번, 벽에 기대고 푸시업 10번. 3개월 뒤 계단 3층까지 숨이 덜 찼고 6개월 뒤에는 동네 공원을 2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. 아직은 내가 나를 들고 다닐 수 있겠구나. 노년에 성공한다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. 넘어지지 않는 다리,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허벅지가 있느냐가 사실상 인생의 독립 여부를 결정합니다.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하루 5000보를 목표로 걷기,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번, 벽 잡고 푸시업 10번. 우리는 젊어지기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. 남에게 덜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내 발로 화장실을 걸어가려고 운동하는 것입니다. 이게 노년 성공의 1번 조건입니다. 2. 돈은 행복과 안전에 쓰는 도구다. 쓰는 기준을 정하는 법. 65세 이 여사는 평생 자녀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습니다.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자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. 애들 힘들다는데 있는 사람이 내야지. 그러다 본인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큰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내가 나한테는 너무 야박했구나. 그녀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. 돈을 쓸 때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죠.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는 돈, 나를 행복하고 설레게 하는 데 쓰는 돈, 나와 사람 관계를 이어주는 데 쓰는 돈. 이 3가지에는 죄책감을 버리기로 했습니다. 반대로 이런 데는 브레이크를 걸었죠. 체면용 비싼 모임, 남들 눈치 보느라 하는 과한 선물, 자녀 손주에게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과도한 지원.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.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한테는 돈보다 훨씬 이득이구나. 노년의 돈은 과시용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. 얼마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를 내가 결정하고 있느냐입니다. 오늘 집에 가서 통장을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돈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가? 아니면 나를 덜 걱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? 노년에 성공하려면 돈을 불안의 연료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벨트로 바꾸어야 합니다. 3. 괜찮겠지가 사람을 망가뜨린다. 숫자로 건강을 보는 사람. 70세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 조상님들 다 그냥 살다 갔어. 병원 많이 가면 더 아파져.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검사 결과는 고혈압, 당뇨, 콜레스테롤.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죠.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정할머니는 매년 한 번씩 꼬박꼬박 검진을 받았습니다.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, 허리둘레, 체중을 다이어리에 적어두었죠. 내 몸 상태를 느낌으로가 아니라 숫자로 보고 싶었어요. 큰 병이 안 생겨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. 있을 수 있는 병을 빨리 발견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. 노년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. 괜찮겠지가 아니라 검사해보자. 나이 들면 다 그래가 아니라
나이 들어도 덜 아프게 살 수 있어. 매년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기본 체크를 받아두는 것. 그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노년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. 4. 많이 아는 사람보다 편하게 얘기할 사람 세명 관계의 깊이. 어느 80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나이 들수록 전화할 사람이 줄어드는 게 제일 쓸쓸해. 노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진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이 있다는 것. 건강 얘기를 솔직히 할 수 있는 친구, 자식 이야기, 서운한 마음도 꺼낼 수 있는 사람,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. 반대로 겉으로는 모임이 많아도 속 이야기는 못하고 웃음만 짓고 집에 돌아오는 관계만 가득하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포장지일 수도 있습니다. 한 60대 아저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술 친구는 많은데 술 안 먹고 얼굴 보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. 매주 한 번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밥을 제안하기. 밥을 먹을 때 나 요즘 이런 게 좀 두려워라고 한 문장이라도 진짜 속마음을 말해보기. 몇 달 뒤 그분은 말했습니다. 친구 수는 줄었는데 마음이 편한 친구는 늘었어요. 노년의 성공은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.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듣고 그래,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줄 사람이 몇 명인가. 그 숫자가 곧 노년의 자산입니다. 일은 그만두되 역할은 그만두지 마라 여전히 필요하다는 느낌. 회사에서 은퇴하고 명함을 반납한 날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. 나는 이제 뭐지? 한 67세 남성이 있었습니다. 은퇴 후 1년 동안 집에서 TV만 보다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. 당신 회사에서는 그렇게 바쁘게 살더니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늙어가기만 할 거야?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. 그래서 동네 아이들 공부 봐주는 무료교실에 자원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귀찮고 체력도 딸리는 것 같고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. 아저씨가 지난번에 해준 말 때문에 제가 수학을 포기 안 했어요. 그날 집에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습니다.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구나. 노년에 성공한 사람은 회사에서의 직무는 끝내도 사회에서의 역할은 놓지 않습니다. 아이들 책 읽어주는 할머니, 동네 꽃밭을 가꾸는 할아버지, 교회 성당 사찰, 복지관, 도서관의 자원봉사자, 동네 사진 찍어 기록 남기는 동네 기록가. 명함 대신 나의 역할 한 줄 소개를 만들어 보세요. 나는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다. 나는 시니어 합창단에서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는 메조 소프라노다. 역할이 있는 노년은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뭐하지? 대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지. 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. 이 차이가 우울과 활력의 갈림길입니다. 6. 뇌를 계속 초보자 모드로 두는 사람 배우는 즐거움. 한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. 평생 살림만 하다 보니 공부하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 기초반을 모집한다는 걸 보고 그냥 이름만 올렸습니다. 첫 수업날 손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. 코드를 바꾸려면 손가락이 꼬였고 젊은 강사 말도 너무 빨라 보였습니다.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도 나도 새로 배우는 게 아직 가능하네. 1년 뒤 그 할머니는 동네 축제에서 손주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우쿨렐레를 치며 노래를 했습니다. 자기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느라 1년을 정신없이 보냈다는 그 과정 자체가 노년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. 외국어 한 문장씩 외우기, 스마트폰으로 사진 예쁘게 찍는 법 배우기, 그림, 글쓰기, 악기, 춤, 컴퓨터, 유튜브 편집.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뇌가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삶도 똑같이 반복됩니다. 뇌가 낯선 것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나 아직 살아있구나 를 느낍니다. 노년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평생 초보자로 두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7. 디지털 문맹은 곧 사회적 고립이다. 기술과 친해지기.
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. 나는 기계랑은 안 맞아. 이제 와서 뭘 배워. 하지만 요즘 세상은 모임 공지, 사진 공유, 가족 소식,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움직입니다. 디지털을 모른다는 건 점점 초대장을 못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. 손주가 외국에 살게 되면서 손주 얼굴 보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. 그래서 딸이 화상통화 앱을 깔아주었습니다. 처음엔 어렵다, 귀찮다, 난 안 한다 하셨지만 딱 한 가지만 배우기로 했어요. 초록 버튼 누르고 손주 이름을 눌러서 영상통화 걸기.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 할아버지는 혼자서 손주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처음으로 손주가 화면에서 손을 흔드는 걸 보고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야, 이거 기계가 아니라 마법이구나. 노년에 성공한다는 건 세상과의 연결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. 카톡으로 사진 주고받기, 유튜브로 새로운 정보 찾아보기, 화상통화로 먼 가족 친구와 얼굴 보기. 처음엔 답답하고 자식에게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한 기능씩만 익혀도 세상은 훨씬 가까워집니다. 8. 집이 편안해야 나이 드는 게 덜 무섭다. 노년 친화 공간 만들기. 집은 가장 안전한 곳 같지만 실제로는 노인 사고의 대부분이 집에서 일어납니다. 욕실 미끄럼, 어두운 밤길의 복도,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다 넘어짐, 헐거운 슬리퍼에 걸려 넘어짐. 74세 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나야 뭐 조심하면 되지. 그러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두운 복도에서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허리가 골절되어 몇 달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. 퇴원 후 가족들이 집을 바꿔주었습니다. 욕실과 주방에 미끄럼 방지 매트, 화장실 복도에 센서 조명 설치, 침대 옆과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,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 이하에 두기.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.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? 집이 이렇게 편하니까 늙는 게 조금 덜 무섭네. 노년에 성공한 집은 인테리어가 예쁜 집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바뀌어주는 집입니다.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3가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끄러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? 밤에 일어났을 때 어두운 곳은 어디인가? 일어설 때 잡을 곳이 없는 곳은 어디인가? 그 3곳만 바꾸어도 넘어진 뒤에 후회하는 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 9. 마음의 멍도 치료가 필요하다. 감정을 말로 꺼내는 용기. 나이가 들면 몸의 병은 쉽게 인정하면서 마음의 병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에이, 기분이 좀 그런 거지 뭐. 나 약해서 그래. 마음 단단히 먹어. 하지만 노년에는 배우자와의 이별, 친구들의 죽음, 자녀와의 갈등, 경제적 불안, 젊을 때보다 훨씬 큰 상실과 변화를 경험합니다. 어느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. 은퇴 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화도 자주 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. 처음에는 성격이 변했나 보다 생각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니 우울증과 불안증이 함께 온 상태였습니다.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말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.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. 가족에게 부담만 되는 것 같았어요.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부끄러워서 끝까지 숨기려 했던 말을 누군가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. 노년에 성공한다는 건 아프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아픔을 숨기지 않는 인생입니다. 요즘 잠이 잘 안 와. 괜히 눈물이 자주 나. 아무것도 하기 싫어. 이런 말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. 친구에게, 가족에게, 전문의에게 한 번이라도 진짜 마음을 털어놓는 것, 그게 용기이고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10년,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. 10. 죽음을 정리하면 오늘이 또렷해진다. 엔딩을 준비하는 사람들. 많은 분들이 죽음 이야기는 불길하다며 피합니다. 유언장, 연명치료, 장례 방식,
재산 분배 이야기. 나중에 미루다가 정작 본인도 가족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.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. 우리 아직 건강할 때 우리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까? 둘은 앉아서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. 내 장례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, 연명 치료를 어디까지 원하는지,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싶은지,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. 몇 시간 동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다. 남은 시간은 이 걱정 빼고 살 수 있겠다. 엔딩을 준비하는 건 오싹한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가볍게, 더 선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. 마지막 날을 생각해보면 오늘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,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, 오늘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집니다. 노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, 언젠가는 끝난다. 그래서 오늘 더 제대로 살아야 한다. 이걸 안 하면 노년이 힘들어집니다. 잘 늙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.